여러분 혹시 최근에 인스타 피드 열었다가 떡 하나 때문에 지갑을 열 번 한 적 있으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터떡이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쿠팡이츠 검색어 1위, 성수동 베이커리 품절, 틱톡에서 난리도 아니고. 근데 잠깐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네, 뭐 세상 모든 카페가 두쫑쿠 팔고 있었거든요. 그전엔 개성주악,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기승전 디저트 갈아타기예요, 진짜. 이 유행의 속도가요.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 달콤한 디저트 전쟁 뒤에 숨어 있는 꽤나 잔혹한 경제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두쫀쿠부터 짚고 가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인데요. 원래 두바이에서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 있잖아요. 카다이프라는 중동식면에 피스타치오 크림 넣은 그 비싼 초콜릿. 다들 보셨겠지만 아이브 장원영이 먹방 올려서 한국에서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요? 당연히 안 놔뒀죠. 한국인 특유의 마개조 본능이 발동된 겁니다. 카다이프를 버터에 볶아서 바삭하게 만들고 피스타치오 크림이랑 섞은 다음에 여기서 반전인데요. 마시멜로로 감싸서 쫀득한 막을 입히고 코코아 파우더까지 뿌린 거예요. 바삭하면서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삼중 구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핀터레스트가 2026년 글로벌 뮤직 트렌드로 딱 찍은 게 뭔 줄 아세요? 쫄깃하고 출렁이는 식감이에요. 바삭한 시대가 가고 쫀득한 시대가 온 거죠. 근데 한국이 이걸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품화한 거예요. 나만 몰랐어 싶을 정도로 이미 글로벌 트렌드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가 벌어졌냐? 이거 보세요. 진짜 대박인데요. 두바이로 역수출이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두바이 초콜릿이 원래 두바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 마개조해서 다시 두바이에 파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 구조가? 두바이 현지 카페에서 이걸 개당 29디람,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에 팔기 시작했고, 타임아웃 두바이라는 유명 매체가 2026년 주목해야 할 9대 음식 트렌드에 이걸 올렸어요. BBC까지 보도했고요. 국내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은 원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특유의 질감과 시각적 요소를 가미해서 재지역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의 레시피를 가져다가 더 맛있게 만들어서 원조한테 역으로 수출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다들 배우셨겠지만 케이팝이랑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힙합이 미국 거였는데 BTS가 그걸 가져다가 케이팝으로 만들어서 빌보드 1위를 했잖아요. 디저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승전 K 디저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해피엔딩이에요. 한국의 창의력 만세, 우리가 최고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할 얘기가 산더미예요. 2.9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뚝 하고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버터떡이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중국 상하이에 루시허라는 유명 베이커리가 있는데 거기서 황윤양가오라는 버터떡을 팔았는데 출시 43일 만에 수천만 개가 팔린 거예요. 이게 틱톡이랑 샤오 홍시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서는 찹쌀가루에 버터를 왕창 넣고 오븐에 구워서 겉바속촉 쫀득한 떡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는 뭐 늘 있는 일이에요. 해외에서 뭐 하나 뜨면 한국에 들어오는 거 익숙하잖아요. 근데요, 이 버터떡의 유행 속도가요, 좀 소름 끼칩니다. 진짜로. 이거 보세요. 구글 트렌드를 보면요. 3월 1일에 검색 지수가 0이었어요. 제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3월 3일에 5로 올라가고 3월 5일에 22, 3월 10일에 100을 찍습니다. 보이세요? 이 그래프가? 열흘도 안 돼서 0에서 100까지 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유행이라고 보이세요? 보통 맛집 하나가 SNS에서 유명해지려면 누군가가 먹어보고 후기 올리고 그게 퍼지고 다른 사람이 또 가보고 이런 유기적인 확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버터떡은 그런 과정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터진 거예요. 쿠팡이츠 인기 검색어 1위,
성수동 베이커리 품절, 유튜버들 리뷰 영상 동시에 쏟아지고 이게 왜? 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억지 유행이라고요. 트위터에서 누가 이 유행을 만드는 거냐? 중국에서 유행하던 간식이 왜 갑자기 한국 배달앱 1위냐?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요. 다들 보셨겠지만 커뮤니티 반응이 예전이랑 좀 달라요. 예전에는 유행하면 나도 먹어봐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또 시작이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 가져올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허위 합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False Consensus Effect.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틱톡에서 버터떡 영상을 한번 봤어요. 딱 한 번이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뭘 하냐면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릴스에서도 유튜브 쇼츠에서도 어디를 가든 버터떡이 나와요. 그러면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와, 온 세상이 버터떡을 먹고 있구나. 나만 안 먹고 있구나. 근데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거품이에요. 내 주변 친구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은 버터떡이 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나만 몰랐어?가 아니라 사실 나만 알고리즘한테 당한 거였던 거죠. 이걸 좀 무섭게 표현하면 알고리즘에 의한 취향의 가스라이팅이에요. 플랫폼이 이거 유행이야, 너만 모르는 거야 라고 계속 속삭이는 거죠. 소개팅으로 비유하면요. 친구 한 명이 쟤 진짜 괜찮은 애야 라고 하는 거랑 만나는 사람마다 너 아직도 쟤 안 만나봤어? 라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후자는 좀 무섭죠. 근데 지금 버터떡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후자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 유행의 주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탕후루. 1년 넘게 유행했죠? 프랜차이즈까지 생기고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오래 갔어요. 두바이 초콜릿은 한 6개월, 한정 판매, 고가 정책으로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그 정도 갔고요. 두쫑쿠는 3에서 4개월. 그리고 버터떡은요? 솔직히 한 달도 안 갈 것 같거든요. 보이세요, 이 패턴이?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기승전 반감기예요. 게임으로 치면 시즌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시즌이 석 달이었는데 지금은 2주마다 시즌이 바뀌는 거예요. 유저 입장에서는 숨이 차죠. 메타를 따라가기도 전에 메타가 바뀌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요. 이 유행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요. 이건 진짜 잔혹한 이야기인데 잠깐 시간 내서 들어보세요.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했을 때 카페 사장님들이 뭘 했겠어요?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이런 재료를 대량으로 사들인 거예요. 근데 카다이프가 중동에서 수입해야 하는 건데 수급이 안 되니까 웃돈까지 줬어요. 그리고 두쫀쿠가 유행하니까 또 거기에 올라탔고요. 근데 말입니다. 갑자기 두쫀쿠 유행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싸게 사놓은 카다이프랑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그대로 재고로 남는 거예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가보면 지금 이런 하소연이 넘쳐나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30통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어쩌죠? 이런 글들이요. 진짜로. 다들 배우셨겠지만 경제학에서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죠. 선크 코스트 팔레시. 이미 돈을 쓴 건 돌이킬 수 없는데 본전이라도 뽑으려고 다음 유행에 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유행 주기가 짧아질수록 투자 회수 기간은 짧아지고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RPG 게임에서 레어 아이템 파밍한다고 풀 투자했는데 다음 패치에서 그 아이템 너프 먹는 거랑 똑같아요. 투자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다음 메타에 맞추려면 또 처음부터 파밍해야 하고 이게 왜? 라고 물으면요. 트렌드 주도권이 자영업자한테 없기 때문이에요. 플랫폼이랑 마케팅 대행사가 깔아놓은 탄 위에서 춤을 추는 거지 자기가 판을 깔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버터떡이 뜨니까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또 따라갔다가 손해볼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재료를 살까 말까. 근데 안 들어가면 옆 가게가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뺏기잖아요. 들어가자니 한 달 후에 유행이 끝나면 버터랑 찹쌀가루가 재고로 남고 기승전 재고 폭탄이에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한국 F&B 시장의 진입 장벽이 극도로 낮다는 게 핵심 문제예요. 하나가 뜨면 며칠 안에 전국 수천 개 카페에서 같은 메뉴가 나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공급의 탄력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급이 수요를 순식간에 추월해요. 희소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그 디저트는 끝이에요. 탕후루 기억하시죠? 전국에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생겼다가 반년도 안 돼서 줄줄이 폐업한 거. 나만 몰랐어? 싶을 수도 있는데 통계를 보면 탕후루 관련 폐업률이 정말 처참했거든요. 버터떡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하나 열면 돈이 되는데 다들 열기 시작하면 하나당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본질이 뭐냐면 주목 경제예요. 어텐션 이코노미. 다들 보셨겠지만 지금 디저트는요. 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인스타 피드에 올리기 위한 거고 틱톡에 영상 찍기 위한 거예요. 두천쿠의 쫀득한 단면을 쭉 늘리는 장면. 버터떡 겉을 깰 때 나는 바삭한 소리. 이런 게 알고리즘이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예요.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고 청각적으로 ASMR이 되고 사람들이 오래 보게 되니까 플랫폼이 이걸 더 많이 추천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보고 그러면 유행이 되고 이게 왜? 라고 물으면 답은 간단해요. 결국 버터떡이 유행하는 이유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형태의 콘텐츠이기 때문이에요. 소비자의 미각이 선택한 게 아니라 플랫폼 알고리즘이 선택한 거라는 거죠. 좀 씁쓸하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 특유의 포모가 결합돼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요. 한국은 SNS 침투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문화적으로도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한다는 동조 압박이 강하잖아요. 친구들이 다 버터떡 사진 올리는데 나만 안 올리면 뭔가 뒤처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나도 사러 가고 그러면 또 유행이 되고 기승전 포모예요 이것도. 근데 재밌는 건요. 이제 사람들이 이 구조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억지 유행 그만해라. 누가 이거 밀고 있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유행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취향의 민주화가 아니라 취향의 기획에 대한 거부감. 이게 지금 한국 디저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버터떡 다음에 뭐가 올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기획한 유행의 유효 기간은 갈수록 짧아질 거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살아남을 디저트 가게는 뭐냐? 유행을 쫓는 가게가 아니라 자기만의 확실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가게예요. 유행하는 아이템은 옵션으로 살짝 곁들이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 코어 빌드는 유지하면서 메타에 따라 서브 스킬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점쿠의 역수출 사례는 정말 의미 있는 성과예요. 한국이 남의 문화를 가져다가 더 잘 만들어서 역으로 수출하는 이 능력. 이건 K-팝, K-뷰티에 이어서 K-디저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일회성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브랜드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바이럴 한번 터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디저트라는 브랜드 자체에 지속 가능한 서사를 입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 디저트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취향을 설계하고 마케팅이 유행을 제조하고 그 사이에서 자영업자들은 재고 폭탄을 맞고 소비자들은 포모에 시달리고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상하이에서 성수동으로 이어지는 이 달콤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설탕과 버터의 맛이 아니라 누가 이 판을 깔고 있고 누가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음에 또 새로운 디저트가 검색어 1위를 찍었을 때 그게 진짜 맛있어서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이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어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